금리 얘기하기 앞서서 그래도 박사님이 30년 넘게 여의도 계셨으니까 어제 좀 사실 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념비적이라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듣기 싫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총 1위가 25년 만에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질렀다라는 거, 뭐 이렇게 박사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에서 이렇게 몸담아 오셨던 분 입장에서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싶더라고요. 네, 뭐 상징성이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얼마나 반도체 쪽이 쏠림이 강한지, 예. 특히나 이제 좀 반도체 전업도가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고 또 HBM 가장 지금 중요한 HBM 비중이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거. 예. 그 사내 이익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된 그런 분위기고요. 하지만 뭐 삼성전자 이익 총액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이익 전망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뭐 하이닉스랑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그렇죠. 네, 오히려 좀 지금은 낮더라고요. 네, 뭐 한 6배에서 뭐 6.5배 사이로 두 종목이 모두 밸류에이션은 착합니다. 너무 그렇게 착하죠.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상징성은 있으나 지금 반도체 특히 HBM의 지금 약진 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제 되게 자료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게 혹시 무슨 고점의 신호냐? 뭐 닷컴 버블하고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뭔가 좀 쏠림도 좀 사실은 과하고 반도체주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밸류션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싸지만 근데 주가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 들어서 340%가 올랐으니까 4배가 넘게 오른 네. 거잖아요. 5배 가까이 오른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까요? 과속해서 올라가면 반드시 이제 과속 방지턱에 덜컹거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무조건 거품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뭐 금융위기 이후에 S&P 500이 11배가 올랐는데 1100%, 1200%가 올랐는데 그러면 S&P 500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품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PR도 뭐 한 22배 정도면 장기 평균으로 보나 어떤 지표로 보나 그렇게 과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의 적정성과 너무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 네. 이거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냥 눈에 나타나는 우리가 눈에서 보는 이런 목도하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굉장히 멘탈 관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네. 맹장하게 밸류에이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 시장은 참 좋다.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아까 방지턱 표현을 되게 와닿던데 덜컹 하잖아요. 우리 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 우리가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게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1.7% 지금 코스피가 다시 벌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큰일 났네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낙폭이 커지는 정도로 조금 약간 좀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좀 보시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ECB 금리 올렸고 일본도 올리고 우리는 다음 달에 좀 올리는 거 기정사실하고 미국도 좀 분위기는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좀 가고 있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봤을 때는 금리 인상기에는 주시장이 안 좋은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금리도 올라가고 올리는 데도 많고 근데도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주로 미국이나 뭐 우리 일본, 대만 정도긴 한데 이런 상황은 이제 지금의 이런 상황은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원래는 뭐 주식시장이 아주 장기 큰 그림으로 보면 금리가 오를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주가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좋고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역사적인 뭐 법 이론이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동결할 때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금리 인사를 쭉 하다가 예, 딱 동결할 때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경기는 좋은데 그렇죠. 긴축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환경이고요. 주식시장에게는. 네. 그런데 왜 지금 상황은 뭐 금리를 올리는 게 부담되느냐,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담되느냐.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가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높은 금리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단행된 거거든요. 네, 네. 쭉 올렸다가 이제 내려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가 내려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금리가 그래서 내릴 때 이제 주시장은 좋고. 네, 그래서 2021년, 22년에 좀 하이퍼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금리를 지각 긴축을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올린, 급하게 1년 3개월 만에 거의 525bp를 올린 제로에서. 네, 제로에서 올린 그 상태에서 이 비정상적인 금리 인상이 끝나면서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는 그렇죠. 과정의 연장선상에 지금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그럼 그게 끝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과잉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네. 그 과잉 유동성이 AI 캐펙스로도 들어가고 또 시장의 전체적인 에브리싱 랠리를 가져오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금리가 올라갈 때 태평성대 시대에 금리가 인상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전형적인 실적 장세의 모양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실적이 약해지면서 혹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번 시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실적과 관계없이. 네, 지금은 금리도 내려오고 금리는 내려오고 실적은 개선되고 그렇죠. 이런 상태였는데 네. 실적이 일단 수명을 다한다. 꺾인다. 실적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건 아는데 이미 다 반영됐잖아. 네. 만약에 그렇다면 즉 밸류에이션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실적이 약해질 것 같은 전망이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든지 내지는 뭐 6개월 후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러한 시그널이 생긴다든지 하면 시장은 그런데 금리마저 올려? 이러면 시장이 굉장히 그렇죠.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실적이 너무 계속 세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시장의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전제로 듣고 전제로 딱 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시장은 근데요. 그 두 가지 생각이 되게 굉장히 좀 극명하게 요즘에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강세론자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중론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요약을 하자면 맞습니다. 강세론자 쪽에서 이제 모 증권사가 제가 특별 그 증권사 이름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AI는 자본 지출이 좀 어마무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당장 꺾일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물론 뭐 다는 아니긴 하지만 반도체나 이 기술 중심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높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상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 주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이번에 오늘 같은 뉴욕 시장 상황처럼 그런 거죠. 국채 금리가 자꾸 움직이고 4.5%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고점 신호로 보고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들이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꺾일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EPS라든가 뭐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면 지금은 금리 상승을 상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 싶은데요. 꼭 상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뭐 단번에 꺾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너무 거품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또 실적이 혹은 AI 캐펙스가 곧 뭐 3개월, 6개월 후에 급격하게 꺾인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시장이 뭐 잔펀치를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 번에 꺾일 정도의 아주 허약한 강세장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거죠. 네. 실적이 굉장히 스트롱하고 네. 그다음에 AI 캐펙스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예.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잔펀치를 주면 시장은 계속 체력이 약해지는 거죠. 가랑비에 옷깃 젖는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언젠가 큰 펀치를 맞으면 중펀치를 맞으면 시장이 꺾일 수가 있는데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AI 기업들이 뭐 최근에 상장한 스페이스X도 지금 20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을 자꾸 발행하는. 네,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년에 올해 대비 한 2배 정도의 회사채 발행 계획을 지금 다 세우고 있습니다. 투자 때문에. 네, 그리고 체력이 강한 재무적 체력이 강한 하이퍼스케일러도 있지만 오라클 그 이하의 조금 AI 관련주들도 많거든요. 맞죠. 그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점점 불편하고 신용 경색적인 상황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예. 계속 옥죄어 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뭐 금리가 뭐 한 몇십 bp 올랐다고 시장이 그냥 다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잔펀치를 계속 맞다 보면 알게 모르게 AI 투자가 조금 수그러든다든지 또 재무적 체력이 약한 그 밑에 단에 그렇죠. 밑에 단의 기업들 또 K자 경기이기 때문에 AI랑 관련이 없는 네. 영세기업, 중소기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주택 경기도 약해지고 전체적인 뭐 재무적 체력이 약한 경제 주체들이 점점 신용 경색이 커지기 때문에 예. 이게 모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경기가 약해지는 특히나 AI 캐펙스가 둔화되는 그런 걸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 당장 뭐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AI 투자 안 해. 하이퍼스케일러 돈 못 빌려. 회사채 못 찍어.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반기에 금리를 뭐 3번 올린다 뭐 이런 식의 급격한 금리 인상만 아니라면 일단은 시간을 좀 벌 수도 있긴 한 건데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분명히 있다. 금리가 인상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시장 금리가 더 계속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회사채 문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뉴욕 시장에서 부담스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도 또 이제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또 국채 금리를 또 자꾸 이제 압박을 맞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렇게 AI 관련주든 뭐든 자금 조달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미국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불안해질 여지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가뜩이나 올해 이제 미국이 재정을 조금 많이 풀고 네. 또 기존에 이제 뭐 회사 재정 적자도 지금 GDP 대비 7.5% 정도로 굉장히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금리를 작년에 올렸던 3번의 금리 인상을 조금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금리 인하폭을 한 3번 정도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의 주장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동결 요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연말까지는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오늘도 네. 74달러대까지 떨어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예. 뭐 그러니까 증권사 전망은 어쨌든 항상 뭐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하는 거고 보통 미디어에서 기사로 쓸 때는 제일 센 거를 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 원문을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다 돼서요.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전략이 되게 뭐 하반기 투자 전략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7월달에 이제 모실 때 자세히 들어본 걸 하고 6월 말까지 한 2주 정도 채 안 남은 요 상황에서 투자 전략이 지금 되게 좀 불안해지는 것 같은 시장이요. 좀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좋을까요? 조금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주가가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네, 네. 거품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네.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기술적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렇죠. 걸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실적 믿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분산과 에브리싱 랠리는 다르거든요. 거듭 그럼요. 말씀드리지만. 그럼요. 그래서 네. 순환매는 괜찮습니다. 순환매는 될 거다. 그런데 모든 뭐 금부터 뭐 암호화폐까지 그다음에 주식시장 모든 스타일의 주식들이 다 올라간다. 이러면 조금 경계감을 높이실 필요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지금 괜찮으니까 조금 믿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월가에서 뭐 금리가 계속 오르네, 뭐 연준이 금리를 연내 몇 번,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강 세장은 여러 가지 염려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온갖 염려가 앞으로 계속 투자자들을 또 시장을 괴롭힐 겁니다. 온갖 염려가. 네,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네. 너무 조금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 보실 때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